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수익률이 40%를 넘어서면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2위는 박승용 전문가, 수익률이 39% 정도로 40%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한 계단 순위가 후퇴한 모습입니다. 3위는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24%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전문가 13.75% 수익률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입니다. 5위는 이원용 전문가 9%대 수익률입니다. 6위는 이재우 전문가로 6.52%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7위는 김정수 전문가, 그리고 8위는 송기현 전문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 순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1위가 바뀌었네요. 전문가들 조금 더 정진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이 중에서 이재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호입니다. 수익률이 두 자릿수 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멈칫멈칫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어제 매매 어떠셨습니까? 일단 이제 어제 시장 좀 주중이었고, 그에 따라서, 시장 주중 분위기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한두 종목 좀 교체를 들어갔고요. 대신에, 좀 이제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도 서울제약이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종목 흐름들은 나쁘지 않았으나, 서울제약 때문에 조금 수익률이 좀 둔화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전문가의 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이재호 전문가 4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JCE 26% 비중입니다. 사람인 HR 28% 비중을 싣고 있고요. ICD 23% 비중입니다. 서울제약 손실폭이 좀 더 커졌네요. 21%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은 0.3%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종목 교체가 상당히 활발했어요. 어제 매수하신 종목이 많네요. JCE, 사람인 HR, ICD 모두 어제 이제 새롭게 매수에 들어가신 그 종목인데요.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어제 IT 쪽에서는 I 컴포넌트를 단기 좀 올라왔는데 탄력도가 좀 둔해가지고 이걸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TV 관련된 OLED 관련주 ICD 쪽을 한번 매수로 감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인 HR, 지금 사실은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취업 관련주죠. 그러나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과하게 빠졌던, 이런 정책적인 관련주 순환 흐름을 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제 한번 매수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제약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요. JC,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진입해서 단기 반등을 한번 노린 전략으로 한번 진입을 했습니다. 네, 서울제약 만약에 오늘 반등이 안 나온다면 이 종목은 손절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저는 서울제약 같은 경우는 이 10,000원을 일탈하기 전까지는 크게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급등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가 될 수가 있겠다. 어제, 그제, 이틀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 마냥 들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오늘 11,500원을 오전장부터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그대로 홀딩할 계획이고요. 이 자리를 뚫지 못한다라면은 비중 조절 정도만 해두고, 종가 부분에 다시 매도했던 물량을 재매수한 쪽, 그런 쪽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선의 지지가 잘 나타나 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위축된 투자 심리. 둘, 엔화 강세. 셋, 코스닥 상대적 강세.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위축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뚜렷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한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2,000선 넘기가 참 힘겨운 그 상황인데요. 네, 역시 말씀해 주셨듯이 위축된 투자 심리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급적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먼저 이 수급적인 부담을 이제 만들어낸 것은 이제 외국인의 매매였고요. 계속적으로 해외 시장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매도 뭐 지속되고 그 시장 자체가 장중 상승하다 밀리는 흐름들을 올해 들어서 뭐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기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어제 이제 기관들이 한 1,200억 가까운 매도가 뭐 들어왔습니다. 물론 뭐 기관들이야 언제든지 또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제 2,000선을 넘어갔다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밀리면서 마감을 했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다 보면 기관들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기관들의 매도는 결국 2,000포인트 넘어가면 주식형 펀드 환매 물량들 이런 부담에서 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기관들은 그런 여력이 환매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외국인도 이제 뱅가드 펀드 교체와 관련된 매물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역시 수급적으로 꼬이는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고요. 이런 위축된 투자 심리는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형주 쪽은 좀 약합니다만 중소형주는 그래도 견조합니다. 그런데 중소형주들조차도 과거에는 시장이 위축된 투자 심리가 아니고 괜찮게 움직인다라면 상승한 종목의 상승의 연속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트 보고 기술적인 흐름들 보면서 매수해도 그 다음에 또 추가 수익을 주는데 지금은 장대양 뭐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마이너스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뭐 쌓이다 보니까 좀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종목들도 종가에 좀 되밀리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담은 당분간은 좀 이어진다라는 그 관점이신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거래소 쪽도 일단은 지금 조금 이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은 발생을 했는데 근데 거래소 쪽은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물, 이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형주 쪽은 좀 탄력 또는 굉장히 둔화될 가능성 이쪽을 염두에 두시면서 실질적으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소형급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연초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모멘텀들 다음 체크포인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엔화 강세. 엔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BOJ 회의 결과 이후에는 약세가 누그러졌어요. 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추세는 엔화 약세겠지만 그래도 이 반짝이의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봐야 되겠죠. 네,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뭐 2월달 중순, 중순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엔화 강세가 막 갑자기 엔화 약세에서 확 전환된다는 게 아니고 기존은 약세일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강세를 띨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렇다면 엔화 약세로 인해서 그동안에 뭐 실제로 수출주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많이 보였다라고 하면 엔화 강세로 뭐 이 흐름이 뭐 2, 3주 내지 한 달 정도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엔화 약세로 뭐 가장 뭐 실적에도 불구하고 크게 타격을 받았던 뭐 자동차 쪽은 좀 거래소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들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더 예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대적 강세.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해라라는 그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보다 상당히 견조합니다. 물론 뭐 코스닥이 이제 작년도 가을쯤에 나타났던 뭐 그런 상승세를 보일 수는 없어요. 뭐 지금 수급적으로 거래소 쪽이 일단은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소 쪽이 힘이 없다 보니까 코스닥도 올라가면 밀리고 밀렸다가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올랐으면 내일 빠지고 뭐 이런 순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봉의 형태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보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도표로 지금 준비해드린 보시면은
자, 어제 음봉이 나와가지고 일단 쌍봉처럼 보이긴 합니다. 뭐 그러나 그 두 번째 고점 자리, 네, 어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쌍봉 찍는다고 하면은 거래가 직전 고점 대비 좀 감소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만큼 밀리긴 했어도 시장 뭐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저가 매수세들은 충분히 유입되고 있고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설령 종목이 이제 오늘장 상승하다 밀렸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은 또 다시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거래 부분에 지속적인 어떤 뭐 유입 증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거나 뭐 이런 흐름들이 아니고 좀 진통을 주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르면 밀리고 밀리면 올라가고 이런 쪽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중소형주 위주의 흐름들은 그래도 지금 현재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뭐 2월 달도 뭐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의 매매 전략은 바로 그쪽에서 찾고 계실 텐데요. 네. 오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해서 이제 환율과 엔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관심인데 그렇지만은 그 자동차 쪽도 뭐 현대차, 기아차 이 그 대형주들. 예, 1순위 대형주들. 이들은 약간 지금은 좀 배제하고는 싶어요. 예, 지금 현재 자리는 아무래도 이제 뭐 2,000포인트 넘어가는 데 대한 부담과 외국인들 수급적인 측면들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올라간다 해도 과연 얼마나 탄력을 받겠느냐. 예,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네. 뭐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시장은 뭐 지지부진해도 네, 전체적으로 시장 방어하기 위한 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라면은 자동차 쪽에서도 좀 중형급, 네, 이런 부품주들, 이런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으로 뭐 제약바이오 쪽은 지속적으로 순환 흐름들을 계속 가져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부 IT도 사실은 순환매입니다. 과거 작년도까지 진행됐던 스마트폰 부품주냐 아니면 올해 들어서 지금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 뭐 LED라든가 OLED, 뭐 TV 관련주들 이쪽이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TV 관련 그 종목군들, 그러니까 작년 1년 내내 빠졌다가 최근에 반등 들어오는 이들 종목과 추상승을 그렸던 스마트폰 부품주 간의 순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IT라고 적어드렸고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뭐 그런 흐름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도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입니다. 올 한 해는 이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IT 뭐 지속적으로 순환매를 형성하면서 수익률 게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개별 종목들도 최근에 오히려 가장 탄력적인 모습들은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단기 대응. 그러나 뭐 여러분들 추천드릴 만한 뭐 그 개별주들은 뭐 그런 그 내용적인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대응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약간 뭐 좀 힘이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내수 쪽에 뭐 CJ 옷쇼핑이라든가 혹은 보험 쪽 동양생명, 삼성생명 최근에 잘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삼성생명이라든가 뭐 동양생명이라든가 이 그 생보사들의 흐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뭐 절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그 생보사 쪽에서 나오지 않겠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부품주 SL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바텍, 제약바이오 쪽의 바텍, 그다음에 IT 다원시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 AS24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개별주로 이제 국보디자인, 대한제강 그리고 보령메디앙스, 국보디자인과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업 내용들도 뭐 받쳐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뭐 큰 무리는 없는데 보령메디앙스는 약간 테마성 종목이죠. 근데 올라갈 때 탄력던 보령메디앙스가 가장 강하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성향에 맞게 한번 종목 선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성하게 종목을 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재호 전문가의 매매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